오늘 신규 훈련 기관들이 많이 계시니까 사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부정훈련 관리센터는 다른 심사평가와 다르게 훈련 기관의 이제 훈련 운영한 실적, 운영 현황 등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부정훈련 요소가 있을 경우에 고용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인력공단이라든지 유관기관과 같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고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는 순서는 첫 번째로는 심사평가 인정받은 내역, 그 다음에 HRD 내에서 실제로 훈련을 실시한 내역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심사평가 홈페이지라든지 직능원이 아니라 인력공단, 그 다음에 항공원 등을 통해서 부정 의심 사항에 대해서 신고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현장에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나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 기법을 통해서 부정 훈련 의심 기관을 추출을 하는데요.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원격 같은 경우는 그룹 단위로 훈련생들이 동일 시간대에 1분도 안 돼서 30초도 안 돼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같은 IP로 평가를 다 응시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적합이 아니라 수료를 받을 점수를 다 취득을 한 상태에서 단위별로 그런 그룹이 지어지는 현상들이 있을 경우에 좀 의심이 될 수 있는 대리 시험을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이제 원격 훈련도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해서 수강생들이 훈련 수강을 하고 나서 수강평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정에 의심될 수 있는 키워드를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강평을 시스템을 돌렸을 경우에 키워드별로 부정 의심된 사항들을 분류가 되고 이제 내부 직원들이 의미 분석을 통해서 의심 기관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출된 훈련 기관을 유관기관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센터라든지 인력공단 훈련 품질 향상센터라든지 같이 이제 합동 지도 점검을 진행을 하고요. 지도 점검을 갔다 온 후에는 부정 패턴을 보완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심사 평가에 제도적인 어떤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각 심사 평가나 고용부에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오늘같이 이제 훈련 기관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제 부정훈련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인정을 받았을 때 정상적이지 않는 혹은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내용으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가 이제 가장 큰 틀에 속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훈련비 지급을 받는데 이때도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급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사평가를 통해서 인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운영할 때 거짓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서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부정훈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훈련을 저질렀을 때 각 분류별로 처분되는 내역들이 다른데요. 훈련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중에 따라서 시정명령부터 이제 위탁인정 제한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훈 시설도 시정명령부터 훈련 정지까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정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 제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중에 따라서 부정 수급의 반환 또 추가적인 징수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 교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시설이나 과정 인정에 대한 거는 이제 허위로 인정받았을 때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생 선발이나 관리할 때는 허위 광고라든지 출결 부정이라든지 원격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율이 이제 허위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강평 조작 등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할 때는 이제 인정 내역을 이제 미준수했다거나 그 훈련비 차등이나 뭐 임의 변경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정 수급 관련해서는 이제 그 실제로 훈련비를 뭐 부정으로 그 훈련생에게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거짓 보거나 그 거짓된 내용을 제출했을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뭐 훈련 현황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원격 훈련이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그 16년부터 이제 급증을 하게 되고 급증한 이유는 법정 의무 교육이 대다수가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이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적발되고 있는 사례인데 훈련 기관에서 이제 인증 평가를 받고 실제 운영을 하기 전까지 직군시설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요건에 보시면 최소 4명 이상 운영 인력을 갖추어야 되어야 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정받을 때까지는 이제 4명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실 때는 인력을 줄여서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그 지방의 훈련기관들이 많이 원격 훈련기관들이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훈련기관에서 이제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그 안정적인 약간 계약 관계라든지 그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 사업주에게 훈련비 일부를 계속적으로 그 다시 환원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훈련생 모집을 하거나 운영을 했었을 때 이제 물론 이제 훈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보상 체계를 하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보상 체계가 너무 과했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큰 예로는 뭐 커피 쿠폰 같은 경우에 뭐 우수 훈련 학습자한테 커피 쿠폰을 뭐 일부 뭐 한 3,000원, 5,000원 정도를 주는 거는 일부 좀 고용센터에서 이제 최종 판단을 하시겠지만 용인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사례 같은 경우는 뭐 한 70, 80만 원짜리 여행 상품권 같은 거를 훈련생이나 그 영업 인력에게 줘서 이제 그 훈련생 모집에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너무 과한 경우가 아니면 과한 경우가 아니고 그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가지고 연초나 그 훈련 운영하실 때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세우실 테니까 그때 고용센터 담당자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지 하고 그 승인을 득해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최근에는 많이 없는데 과거에는 이제 LMS 시스템을 통해서 그 진도 조작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생들이 이제 1분, 2분도 안 되는데 아까 그 훈련 품질 향상 센터에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다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이 1분, 2분도 안 되는데 한 90%, 80% 이상 진도가 다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다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위변조 프로그램들이 이제 시스템에서 대부분 다 걸러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이 패턴을 조금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지방의 뭐 훈련기관 같은 경우는 그 아르바이트생 4명을 별도로 그 구인을 해서 각 사업장을 이제 순환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이거를 작업을 하지 않고 특정 시간에 9시부터 한 10시, 한 점심 먹고 한 1시 반부터 한 2시 이렇게 이제 대리 수강도 하면서 대리 시험을 진행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그룹핑 되고 있거나 뭐 패턴에 걸려서 적발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저희 원격훈련 14센터를 통해서 그 적발된 사례인데요. 그 훈련 교광사를 그 경력 증명을 하려고 그 제출을 심사평가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력사항을 위변조를 해서 그 적발된 케이스고요. 이 훈련 기간은 이제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 최종 그 시정 명령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교황사 임의 변경은 아까 그 심사 받으실 때도 그 교황사 풀로 그 심사 신청을 해서 인정 받으셔서 그 안에서 이제 변경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수강생이 몰리자 그 풀에 없는 그 아르바이트생을 그 모집을 해서 실제로 이제 교황사 활동하고 이제 첨삭 지도까지 진행을 한 그 케이스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 훈련으로 좀 보기는 어렵고 담당자분 운영 인력 담당자분께서 실수로 많이 하시는데 그 수료 요건이 안 되시는데 이게 뭐 정리를 하시다가 그 수료 요건으로 이제 오인을 하셔가지고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시스템에 적발이 되는 사례가 있으니까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분께서도 그 수료 등록하실 때 한 번 더 크로스 체크 하시면 그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원격 훈련 운영을 하실 때 기본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시설 면적, 뭐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인정받은 내역대로 충실히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격 훈련 기관에 그 이번에도 그 신규 훈련 기관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사설 컨설팅 기관들이 시장에 있는 걸로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게 잘못된 그 사설 컨설팅을 받지 마시고 차라리 심평원을 통해서 그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그 훈련 기관 담당자분께는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훈련 기관 명이나 뭐 기관 정보 변경을 할 때는 꼭 심평원에 그 변경된다고 HRD넷에만 이제 등록을 하시고 심평원에는 이제 그 이 변경 사항을 전달 안 해주시니까 나중에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름이 기관명이 다르거나 뭐 LMS 상에서는 뭐 바뀐 기관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심사 신청하실 때는 예전 기관명으로 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거가 있어서 혼선이 되므로 이런 것들은 꼭 같이 그 심평원에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훈련 문화 조성은 그 저희뿐만 아니라 훈련기관 여러분하고 같이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합동 지도 점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방 활동을 더 중요시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의미 있었던 거는 저희가 그 부정훈련 예방 실천 사례 그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올해 이제 원격 훈련 기관에서 그 휴넷이라는 그 기관에서 그 최우수상을 그 시상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사도 이제 같이 그 냈는데 휴넷의 사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자체적으로 그 영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영업 인력 분들한테 이런 부정 사례들을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리베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랑 비슷한 어떤 패턴 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장에서 뭐 동일 시간대에 뭐 다수의 훈련생이 갑자기 몰려서 수료를 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은 담당자가 이제 그 사업장 인사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고 부정이 의심됐을 경우에는 그 오히려 미수료 처리를 휴넷에서 진행을 하고 그 비완급 과정으로 돌려서 운영을 했다고 그런 사례들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가시면 그 온라인 부정훈련 예방교육 수강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타고 가시면 그 온라인 어디죠? 온라인 평생교육원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양도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 부정훈련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받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안 오셨어도 담당자분들한테 꼭 한 번 정도 추천을 하셔서 꼭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또 무료입니다. 무료시고 그다음에 이수 후에 수강증도 발급을 하니까요. 꼭 한 번 정도 예방교육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훈련이 꼭 그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신 분들이 이제 헷갈려서 나도 모르게 부정훈련을 저지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그 사례집을 그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 되실 때 한번 자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